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빨간불로 많이 물든 하루입니다.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붉습니다. 중간중간 짙은 붉은색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위 10위권 코인들, 테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밤 9시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로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승하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비트맥스가 코인헬스 기준으로는 다시 거래량 1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플라이어 빗썸이 3위를 기록 중이고요. 코인빗은 8위입니다. 조정된 거래량을 통해 보면 업비트가 14위를 기록 중이고 빗썸은 100위권 밖을 넘어서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 시각 1.76% 하락한 7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 모두 3%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4.87%, 이오스 5.34%, 라이트코인 4.64% 등 국제 시세와 비슷하게 빗썸에서도 주요 코인들 하락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비트코인은 1.78% 하락한 712만 9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플 4%, 이더리움 3%, 이오스 4%대, 비트코인 캐시도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메스나 스톰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폴리메스는 8% 넘는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시황 기사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비트코인이 17개월 최저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2017년 중반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몇 주간 지속되던 트렌드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이자 이토로 시장 분석가 마티 그린스펀은 비트코인이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부의 저장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정상 모멘텀으로 돌아온 오늘 아만다 캐피탈 설립자 투르 데메스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트윗을 남겼다고 하네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오늘 주요 뉴스를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벨기에 투자회사인 NXMH에 인수된 것, 올 1월 기록적 해킹을 겪었던 일본의 코인체크가 3분기 매출 66% 감소를 알린 것으로 꼽았는데요. NXMH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 살펴보시고요. 먼저 이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오랫동안 다져오던 가격의 하한선까지 떨어졌다는 소식, 뉴스BTC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더 오래 박스권에서 머물수록 위든 아래든 움직임의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는데요. 뉴스BTC는 주요 원인을 한국에서의 매도세 증가로 꼽고 있습니다. 그린스펀은 주요 거래상, 그러니까 파운드, 유로, 달러, 테더 등과 비교했을 때 원화의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면서 주요 매도세가 한국에서 왔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메이플 케인지의 사기 해킹 사건을 꼽았고요. 트위터에 60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는 메이플 케인지, 이런 사기 등등이 시장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 살펴보시죠. 잠시 마티 그린스펀이 한국의 거래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앞선 기사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10월에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원화 거래는 많이 늘어난 반면 일본 엔화의 거래는 많이 줄었는데요. 10월 초 원화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3.39%에 불과했고 같은 시기 엔화는 11.96%의 거래를 차지했는데 10월 중순 원화 거래가 41%까지 늘고 엔화는 최저 1%까지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네요. 일부에서는 일본의 투자자들이 안전 문제로 엔화를 한국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는 잇따른 해킹으로 고통을 받아왔죠. 결과적으로 원화 거래가 느는 것이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크립토 베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의 변동성이 지난 3분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분석가 마이클 스펜서는 나스닥 지수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소수의 기술 회사들의 실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주가 지수에 내재된 위험의 일부는 넷플릭스나 테슬라 등의 과대평가다 라면서 수년간의 상승세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안정화가 시장의 안정과 투기 활동의 감소로 보여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네요.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은 벨기에 소재 투자회사인 NXMH가 현금으로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천만 달러의 평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NXMH는 바클레이즈의 자회사로 20억 유로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는데 CEO 코드릭은 이번 매각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팔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역동적인 이 산업이 잠재적 이익을 많은 매수자들에게 갖게 했다. 작년부터 매수 의사를 밝히는 곳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코드릭은 또 거래량이 60에서 70%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스탬프는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47위에 위치해 있는 거래소인데요. NXC가 소유한 게임사 넥슨코리아는 올해 4월 비트스탬프와의 합병서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마켓츠의 경영이사 앤드류 윙이 현재 비트코인과 몇몇 알트코인에만 집중된 시장에서 저평가된 토큰에 주목해봐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크립토 베스트에 따르면 윙이 꼽은 저평가된 암호화폐는 스텔라, 레이븐 코인, 그리고 데로인데요. 특히 스텔라의 루멘스 코인이 알트코인 차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더리움보다 낫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스BTC에 따르면 윙은 스텔라 루멘스 코인의 1초당 거래량은 이더리움과 비교해 100배 수준이고 수수료도 더 낮다고 밝혔고요. 스마트 계약의 90%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암호화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레이븐 코인과 데로의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네요.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지난 3월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월요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가 금융 분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에 유용할 수 있다.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는 한편 암호화폐에 제기된 세금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제 방안을 2019년 초까지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산업을 장려하는 한편 규제하는 안도 보완할 뜻을 밝혔습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2.5% 하락한 6,24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2.34% 하락한 6,255선의 거래를 마쳤네요. 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처음 제가 전해드릴 때 2%대로 하락하고 있던 비트코인 여전히 낙폭은 2%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6,297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각도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일 장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